2020 고2 9월 경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문은 보통 대부분 20번을 질문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지문 내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나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거 일종의 계산식이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순수한 편익이라는 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이 순편익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는 이득인 거죠. 이때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편익이라는 건 금전적인 것도 되고 비금전적인 것도 나에게 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기분이가 너무 좋아. 그럼 그것도 일종의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자, 비용이라는 건 암묵적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근데 이때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그리고 명시적, 눈에 보이는 비용이라는 거죠.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내가 A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B를 선택했을 때 이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암묵적 비용이고요. 이것도 계산식이네요. 일단 비용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쳐진 겁니다. 네. 이때 순편익이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 개 편익이라는 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 데서 추가로 드는 만족감이며 한 개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한마디로 한 개 편익은 내가 하나를 더 삼으로써 얻는 이익이고 한 개 비용은 내가 하나를 더 삼으로써 드는 비용이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19번 문제입니다.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과자와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로 소비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서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비용이고요. 오른쪽이 편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선지를 보면은 순편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순편익 계산식 찾았어요. 편익 마이너스 비용.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과자를 3개 살 때 순편익 계산해 볼까요? 9,500 마이너스 9,000원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500원이죠. 한 개. 편익은 얼마? 4,000원. 거기서 비용 얼마? 2,500원. 그럼 얘는 1,500원에 순편익이 있네요. 그래서 3개를 살 때보다 한 개가 순편익이 더 큰 거 맞습니다.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장 커야 돼요? 순편익이 가장 큰 걸 골랐을 때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순편익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 개는 4,000원에서 1,500원 빼는 거니까 2,500원 빼는 거니까 순편익은 1,500원. 두 개를 샀을 때는 순편익이 2,000원. 세 개를 샀을 때는 순편익이 500원이네요.
그럼 지금 순편익이 가장 클 때는 과자를 2개 샀을 때네요. 그러면 얘 2개 사면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죠. 음료수 하나도 1,000원이니까 음료수 1개 값 남는 거 맞습니다. 3번. 과자 소비량을 1개에서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1개 편익은 점점 줄어드는군. 자, 1개 편익이 뭐야? 하나를 더 살 때마다 늘어나는 나의 이익이잖아. 0개에서 하나 살 때 4,000원. 4,000원에서 2개 살 때 3,500원의 편익. 2개에서 3개 살 때 2,000원의 편익. 내가 과자의 개수를 늘릴 때마다 편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그럼 비용도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3,500원이 들어요. 근데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이때 만족감은 얼마냐면 2,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4번 선지 맞다고 볼 수 있죠.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자, 계산식에서 비용의 계산식이 나왔어요.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입니다. 이 5번 선지에서 금전적 가치라는 건 암시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명시와 암시의 합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암시야. 그럼 암시적 비용은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 빼면 됩니다. 명시적 비용은 그냥 화폐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하나 살 때, 1개 살 때 암시적 비용. 자, 하나 살 때는요. 비용이 2,500원이죠. 근데 명시적 비용은 얼마야? 1,000원이잖아. 하나 살 때는 암시적 비용 1,500원이고 2개 살 때 비용 5,500원입니다. 근데 과자 2개 사면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500원이고요. 3개 살 때 9,000원인데 명시적 비용 1,000원짜리 3개니까요. 3,000원 빼면 되죠. 그럼 6,000원. 그럼 암시적 비용은 점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아지겠군이 틀렸죠. 그래서 늘 그렇듯 지문에서 계산식이 나왔을 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온 김에 해결할 수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5번 선지.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순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한테 이익인 거죠. 이익.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을 하나 더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네, 이 말은 여기 위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반복입니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동일하게 오른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한계 수입도 오릅니다. 왜요? 위에서 시장 가격은 곧 한계 수입이라고 했으니까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뜻이지. 추론해야 하지. 만약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커.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이럴 때는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킨다. 비용이 수입보다 많이 들 때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생산량을 줄여라. 반대로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17번에서 2번 선지.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네, 여기 있네요. 자, 3문단.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기업 입장에선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비용인데,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고정 비용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가변 비용은 변수가 좀 생기는 비용이죠. 이때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예이다. 자, 그러면 17번에 1번. 총 비용은 애초에 계산식이 뭐였어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거든요. 그럼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다 가변 비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임대료는 고정 비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고정 비용은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한계 비용에는 가변 비용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4번.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를 나타내는지 비용이다. 여기서 지금 평균 비용의 계산식이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비용을 생산량에 나눈 거기 때문에 내가 평균적으로 생산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서 재료비나 그리고 고용하는 보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시장의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즉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비용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공장주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봤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해소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에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다. 그쵸? 비용이 가격보다는 낮아야지 이윤이 남죠. 가격보다 비용이 더 높으면 손해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다. 그럼 여기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라는 건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손실을 다 읽지 않아도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얼만큼 생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하다라고 추론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시 평균 비용은 중단할 만큼의 가격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평균 비용은 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회수하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게 해준다. 여기 있죠. 한계 비용은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합해 보면 4번 선지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생산량은 Q0고 시장 가격은 P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네요. 그리고 수입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요? 한계 수입이라고 했죠. 그러면 1번.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자, 우리 아까 지문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어디였냐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 가장 극대화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산문단에 네.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면 지금 Q0가 유지가 된다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아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틀렸어요. 2번.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비용이 수입보다 커진다. 자, 지금 보면 Q2로 늘렸을 때 비용 여기죠. 근데 아직 가격이 P0야. 그러면 P0면 수입은 여기죠. 그러면 비용이 지금 더 큰 거 보이나요? 여기가 수입이고요. 얘가 지금 비용이야. 그러면 지금 비용이 수입보다 더 커요. 그럼 이윤이 남지 않겠군? 이윤이 남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가격이 P0로 유지된다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인다. 만약에 가격이 P0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량이 Q1이 돼.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수입이 비용보다 이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윤이 변화가 없다는 게 틀렸죠. 지금 이윤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네, 변함이 없겠군. 틀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원래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 한계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는 요 지점이 가장 이윤이 커요. 근데 지금 이 부분으로 내려갔죠. 일치하는 지점이. 그래서 오히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모두 평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해줘야 맞겠네요. 4번.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1으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지만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에 가격이 P1이야. 생산량은 Q1이야. 그러면 지금 평균 비용 요만큼이죠. 평균 비용. 그럼 수입보다 지금 비용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쵸? 손실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만약에 시장 수요의 증가로 P2가 된다면 P2가 된다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진다. 자, 이게 한계 수입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Q0일 때는 어딘가요? 지금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점 수입이 비용보다 크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라. 이 말은 어디 있냐면 3문단에 하나, 둘, 셋, 넷 4문단이네요. 만약에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면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켜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이 상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지점이에요. 수입은 이만큼인데 비용은 여기니까. 그러면 Q2로 생산량을 늘리면 더 이윤이 증가하겠다라는 걸 지문과 엮었을 때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